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년 동안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집값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과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여전히 두렵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많이 오른 이런 주택가격 상승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가격의 상승인가도 조금 의심스럽게 보고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나간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재미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 채널에서는 저를 믿고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말하는 게 그래도 좀 편합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느꼈던 그런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것들도 상가 컨설팅도 하고 중개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했었는데 뭐 매매나 전세 같은 거래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아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은 뭐였냐면 부동산을 아예 접을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2008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 뭐 20대 후반 뭐 이 정도의 나이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선택적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부동산의 바닥이었다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가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심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반토막이 나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세를 겪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은 좀 얼어붙는 그런 침체기였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때까지 저평가돼 있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울에 있던 투자자들이 지방에 투자를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제가 2009년도, 뭐 2010년도 그때쯤에 경매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를 지방에 있는 쪽의 경매를 또 집중적으로 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지금과 같이 지금 부동산 정부 정책이 수도권, 서울, 강남 이렇게 오르는 지역들을 강하게 규제 지역으로 묶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해서 이제 점차 강하게 규제 지역으로 핵심 지역들을 누르다 보니까 그 외 지역으로 풍선 효과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많은 지역들의 가격들이 동반 상승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는 것은 2008년도 뭐 2012년도 그때에 수도권 지역에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었을 때 어디를 가서 그냥 계약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량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공포감에 떨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느꼈던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더 느꼈던 지방 쪽에 이제 전세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최근에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대본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제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삼성 휴대폰이 있다는 거예요. 삼성 휴대폰. 그리고 LG 휴대폰이 있다는 거예요. LG전자. 두 개의 휴대폰이 있을 때 나는 삼성전자의 휴대폰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과도하게 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고 또 이 정부에서 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한테 너무 독과점을 하니까는 세금이나 이런 혜택적인 그런 부분들을 규제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만드는
사장 입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만드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LG전자의 휴대폰을 만드는 게 좋은 것인지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게 과연 수익성 사업을 했을 때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계속 만들어서 팔면은 잘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된다면 이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 입장 또는 사는 사람 입장한테도 사는 사람한테도 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한테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부과하게 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휴대폰보다는 LG전자의 휴대폰을 아마 살 개연성이 클 거예요. 저 역시도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를 휴대폰을 사는 사람한테 너무나 과도한 세금을 만약에 물리게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 휴대폰 안 쓰겠죠.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LG전자의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에 한쪽에 과한 규제를 하게 됐을 때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무주택자 분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기가 아니라 올바른 자기가 공부를 하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내가 올바른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핸드폰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적 대안에 LG전자의 휴대폰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들었을 때 투자자 측면에서만 만약에 바라본다면 과연 서울 지역, 핵심 지역에 이러한 물량들을 꽉 묶어놓고 또는 규제를 강하게 해놓고 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지 만약에 자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다른 쪽으로 다각화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투자자들이 눈길을 두고 있고 그러한 물건들, 주택이 아닌 다른 물량들에 투자를 하면서 그러한 지역들 또는 타 지역들 또는 타 물건들의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내가 밥 쌀 값이 만약에 아주 극도로 오르게 된다면 밥을 먹지 못하면 빵이나 다른 대체재의 상품들로 내가 살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서. 그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늘 생물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를 했을 때 무주택자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정부에서 보유세, 양도세 이런 과도한 세금 부과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택을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주택을 가져본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20년 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득한 그런 사람들은 이 주택을 절대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실거주 여건이 기반이 강한 1주택자는 당연히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예전에 내가 오래전에 주택을 샀다면 이미 자기가 싼 가격의 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 주택을 팔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다소 비싸게 주택을 샀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하향 국면에 온다고 해도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자기가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을 유지한 1주택자 같은 분들은 쉽게 흔들려서 내 주택을 절대로 팔지 않기 때문에 홀딩 시켜 놓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주택의 물량들이 쉽게 이 외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같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다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 때문에 팔지를 못해요.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주택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주택을 매입하기가 더 쉽지 않은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조정 국면이 올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에 하락이 올 수도 있어요. 2008년도, 1997년도처럼 하락이 올 수도 있고 이제 1기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대량으로 공급이 됐을 때 이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향후에 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그런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신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해가지고 내가 주택을
오랫동안 무주택을 유지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은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 유동적으로 이 정부 정책들과 반대로 해가지고 본인만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동산을 20년 해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요소를 부과해가지고 만약에 수익을 창출하면 이거는 나쁜 거예요. 하지만은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한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모은 돈을 올바르게 재테크를 해서 본인이 만약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만약에 제가 이런 부분들, 투기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런 부동산을 뭐 매입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너무나 이런 쪽으로 제가 얘기를 하게 됐을 때는 나는 지금 주택이 하나도 없는 무주택자인데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를 누리려고 하는구나, 소외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다른 걸 다 떠나서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몰입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고, 이 방법이 제가 청약책을 썼다고 해가지고 청약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특별공급의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가점이 높다거나, 또는 추첨을 통해서 될 확률이 높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청약이라고 하는 조건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내에서 실생활 여건이 되는 곳에 주택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그러한 지역들의 개발 여지가 있는 곳들의 주택들을 이제 구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아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개발 여건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점하셔서 들어가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극도로 가격이 하향되는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개발되는 이런 여건들을 갖춘 그런 지역들이라면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부동산의 경기 변동은 계속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찍은 이 영상이, 제가 찍은 영상이 오늘은 맞지만 내일이 되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일 보는 임성배 TV의 영상이 내일은 맞을 수 있지만은 6개월 후에 봤을 때는 이 영상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의 지역들의 가격들을 파악하시고, 누구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가하고 파악하고 이 주택의 가격이 싼지 틀린지를 비교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들을 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고, 또 다른 지역들을 보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지역들을 보고 비교 평가했을 때 장단점들을 파악해가지고 이 가격이 싼지 저렴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과감하게 개발 여건이 있는 지역들의 주택들을 매입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선점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1주택자가 되면서,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이 많이 오른 이런 주택 가격들을 보아도 아마 그런 가격 하락의 방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도 이제 돈을 많이 풀려고 해요. 유동성 장세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화폐가 많이 풀리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주택 가격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10억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버는 돈, 우리가 버는 돈은 더 오르지 않고, 월급은 항상 똑같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이 자산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울의 주택 가격이 6억, 7억이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5억, 20억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먼저 선점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그래도 제 채널에서는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보면은 하면은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하는 얘기의 논지를 잘 알고 논점을 잘 알고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뭐 악의성 댓글들이 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경험한 20년의 그런 부동산 경험들,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1주택자가 꼭 되셨으면 좋겠고, 그 후에 자산의 그런 가격 상승을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신다면 올바른 또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주택 수를 늘린다든가 하는 부분 이외에 다른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잘 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의 얘기를 이제 제가 조금씩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직도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올바른 재테크를 또 하면서 부를 또 축적하면서 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